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남광주 야시장이 개장 3년 만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뚜렷한 대책도 없어서 이대로 폐장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차별화에 실패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운영해온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지난달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주 손님을 맞았던 야시장 이동식 판매대는 시장 골목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처럼 주차장 한 켠에 한 대 보관만 돼 있습니다. 이동식 판매대 위를 보면요, 한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듯 먼지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루 10,000명에 달했던 방문객이 최근에는 100명으로까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멈추게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손님들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행렬 때문에 이렇게 밀려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그때 당시랑 최근이랑 비교도 하는 것도 좀 우습죠. 정부 예산 10억 원으로 간이 화장실 설치 등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 한때 영업이 잘 됐지만 인기를 끌 만한 콘텐츠가 부족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한 주 2차례 운영해서 일을 한 차례로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해봤지만 운영회비 감당도 힘들어 사실상 손을 들었습니다. 2번 오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고객 입장이면, 왜냐면 음식을 다 서서 먹어야겠고요. 앉을 자리도 없었고. 해마다 수백만 원을 지원하는 동구청은 예산 지원을 늘릴 수는 없고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들로 한때 지역 관광 명소였던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은 물론 다른 야시장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폐장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최상급 호텔이 부족한 것이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광주가 후보에 올랐지만 부족한 숙박 인프라 때문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말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광주를 포함한 5개 도시가 실사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가 개최 도시로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종 심사에서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각국 정상이 머물 수 있는 특급 호텔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실패 요인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방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한 정상들을 다 채울 만큼의 특급 호텔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문 심포지움이 광주에서 개최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올해로 16번째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는 광주에서 고작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고 국제의학 심포지움을 광주로 유치하는 계획도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5성급 호텔이 없는 데다 4성급도 2개뿐이고 관광 호텔도 10여 개에 불과해 조건이 까다로운 국제 행사는 사실상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활성화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프라 탓에 한계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국가적인 틀, 제도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광주의 관련 인프라 시설들을 좀 확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2컨벤션센터나 어등산 관광단지에 특급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정상 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여서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광주FC 운영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고 매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FC 운영비 지원 기한을 올해 12월에서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 시민 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광주F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매각 절차를 밟을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계는 한 해 운영비가 100억 원 규모인 광주FC를 인수할 기업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매각 방침이 선수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늘은 청명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시작했지만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낮에는 10도가량 오른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해가 지는 퇴근길 무렵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빠르게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때는 감기 환자가 늘어나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요즘 해가 지고 난 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밤사이 지표가 냉각돼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습니다. 오늘도 안개로 인해서 장성의 가시거리는 600m 안팎, 화수는 35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짙지만 하늘 자체는 청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내일까지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점점 확산되면서 지역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양돈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네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되고 강화도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가면서 또다시 48시간 이동 제한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발생 지역인 경기도 연천의 농장을 다녀온 차량이 전남 지역 농장 4곳을 들렸다고 알려져 한때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돼지가 아니라 소인 경우도 있고. 양돈 농가들은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외출이 자제되면서 양돈 농가는 사실상 외부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이런 재난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농가들도 죽을 맛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불안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멧돼지와 고라니 같은 야생 동물에 대한 경계까지 늦추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활동으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거 공급하면 이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죠. 모이는 것 자체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지만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돈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위기네요. 위기. 네, 양돈 산업 자체가 이게 위기죠. 뭐.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0대 남성이 장성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퇴원한 지 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들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50살 홍모 씨는 지난 16일 복통과 근육통 등의 증세로 장성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과 근육 이완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가 8시간 만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의 사인은 식도 파열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홍 씨가 당시 열사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했고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자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 쓰레기 산이 생겨나고 있지만 해가 지나도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몰래 버린 사람을 찾다가 시간을 보내고 또 설령 찾았다고 해도 쓰레기는 치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아파트 3층 높이의 쓰레기 더미. 고물상 야적 장소에 불법으로 쌓인 것들로 석 달 전 3차례나 불이 났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2차례나 조치 명령을 받고 경찰에도 고발돼 조금씩 치우고 있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이는 호수가 많이 발생하죠. 이게 또 이것이 또 바로 이거 앞에 영암평화 앞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소유주가 나서 조금씩이라도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은 편. 쓰레기 산들은 해가 바뀌어도 그 자리입니다. 전국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31만 톤. 절반 이상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씩 추격 끝에 찾아내 형사처벌을 한다 해도 돈이 드는 처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불법 투기자가 사실상 무일푼이라고 버티면 그뿐. 일선 시군이 먼저 치워도
나중에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보니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위한 예산 확보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군 자체 발생된 쓰레기라면 우리군에서 충분히 예산을 수립해서 체크할 수 있는데 이건 외지에서 들었던 불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 등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불법이지만 건물이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적발 이후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버려진 쓰레기들이 1년 안에 치워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 중인 쓰레기산은 주민 고통과 환경오염 등 말 그대로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위해 진도 해변에 일부러 미리 쓰레기를 버려뒀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 장관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거짓과 과장이 더해지면 행사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진도 가계 해수욕장에서 열린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앞두고 진도군은 미리 각종 폐기물을 해변에 버려뒀고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광주시가 내일 열리는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대회에 11호 3억 원을 지원해 논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불필요한 특혜라며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사단법인 광주시민센터 임미숙 사무처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바르게 살기 운동이 어떤 단체입니까? 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요, 1989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네. 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의 전신을 보면 사회정화위원회예요. 근데 사회정화위원회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네. 삼천교육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1980년대 말에 이제 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38,000명 정도를 강주로 끌고 가서 이제 교육을 시켰던 곳인데요. 네. 그 550 비리 청문회를 1988년도에 진행하면서 사회정화위원회의 활동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폐지를 시켰다가 이제 육성법을 폐지를 시켜서 네. 단체가 없어졌다가 1989년 4월에 2달 만에 이 활동하셨던 이제 회원분들이 조직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입니다. 네, 신군부 때 창립이 돼서 네. 이제까지 이어져 온 단체다라고 네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단체의 전국 대회만 그 시비가 3억 원이 지출이 됐는데 네네. 다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지 좀 짚어주시죠.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체 회원 수라든지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올해 네. 지원 금액을 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3억 원이에요. 네네. 그런데 내일 치러지는 3시간짜리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3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엄청 큰 네. 금액이잖아요. 네. 또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올해 1년 사업 운영비를 총 포함해서 1년 비용이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금액은 800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단순 비교로도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금액이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3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네네. 일단 이제 전국 회원대회에 네. 행사를 치르는 기획사가 있잖아요. 네. 기획사에 1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또 30주년이 돼요 올해. 그래서 네. 이제 영상 제작하는데 1,000만 원.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의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홍보비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자체에서는 한 5천만 원에서 총 3억 5천이 네, 소요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국 해운대의 그 행사 내용을 보면 축하 영상 제작, 그러니까 제작한 것을 상영하는 거, 축사, 그리고 바르게 살기, 뭐 포상,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돈이 어떻게 지원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근데 관련된 그 근거 조항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광주시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광주 바르게 살기 운동 육성법,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육성법이라는 것은 이제 신군부 때부터 이제 독재 정권에 의해서 특혜로 만들어진 법이지, 이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꼭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지자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업의 공익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닌 사업에 대해서 자체 행사에 3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법이 관련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뭐 녹록지 않고 공익성이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이 바르게 살기 회원들 중에는 그동안 또 봉사활동이나 공익활동을 뭐 개인적으로나 어떻게 뭐 단체적으로 열심히 해온 분들도 있고, 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물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회원님들 모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공익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특정 단체의 행사에 3억 원이나 되는 강주 시비를 혈세를 투자한다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맞게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그 사업이 공정하고 필요하다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보조금을 지원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시민센터 임미숙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는 소프트볼 실업팀 코치가 실제 훈련을 하지 않은 채 지원금만 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코치는 중학교 운동부 코치 시절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중학교 전직 소프트볼 코치 A씨가 고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이달 초. A 코치는 올해 3월 전남도지사를 수장으로 하는 전남도 체육회 소속 여자 소프트볼 팀이 출범하면서 실업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A 코치와 소속 선수 11명이 그동안 훈련도 하지 않은 채 지원비만 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산 실업 때 그때 다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 이후도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저보고 쓰라고 시켜서 제가 써서 작성해서 보냈어요. 전남도 체육회에 해당 팀의 훈련 일지를 요청해 확인해봤더니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와 같았습니다. 실업팀이 3월부터 매일 훈련을 했다는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실업팀 선수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위 훈련 의혹이 불거지자 감독과 선수들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체육회에서 전화해 어디서 운동하냐고 물어보면 모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했다고 말해달라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채팅창에는 실업팀 소속 선수 11명이 모두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전남도 체육회는 훈련 지원비만 주고 6개월이 지나도록 현장 점검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이 건이 있고 좀 일이 복잡해서 아직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근데 이게 개인적인 카톡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접근할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코치와 선수들이 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체육회를 통해 받은 전라남도의 예산만 2억 5천여만 원. 중고등학교를 둘러싼 지원금 횡령과 폭행 의혹이 실업팀까지 번진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 등지에 투자를 유도해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직원 12명을 호재가 있을 것처럼 속여 50여 명에게 땅을 팔아 6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필지 주변에 대형 호재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고용한 판촉 직원과 직원의 지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 법안 소위에 이어 국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일터나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수정 의원과 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기간에 사용한 냉장고 2천여 대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대회 기간 선수촌과 경기장에서 사용한 삼성전자 후원 냉장고 2천여 대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품 전문 물류업체가 내일부터 해당자에게 이 냉장고들을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광주에서 성화봉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화봉송 행사에는 선수와 지도자, 학생 등 14명이 주자로 참여해 전국체전 소식을 알렸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수영 부분은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 뷰티와 가전 등 광주 지역 77개 업체가 참가해 중국과 대만 등 9개국에서 온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활발한 수출 상담을 펼쳤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광주 김치업체가 홍콩 회사와 6억 원어치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과 3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전국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축제인 영농학생 전진대회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개막했습니다. 미래 영농인재 육성을 위한 이번 전진대회에는 전국 66개 농업고등학교에서 학생 2천여 명이 참가해 농업과 생명과학에 관련된 기술과 역량을 겨루게 됩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자연과학고등학교 캠퍼스에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체험 공간도 마련됩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혁신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 회장의 비위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어왔던 구속 부상자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양희승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과 이사들의 해임 결의를 법원이 지난 20일에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내부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2월까지 선관위를 구성해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등 구속 부상자회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산구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이 이번 주 목요일 호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금호타이어,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61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정보들과 창업 정보, 인기 유튜버의 노하우 등을 얻을 수 있고요. 광산구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 누리집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현장 면접도 가능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예뻐서 촬영한 계절 변화, 혼자 보기 아까우셨죠? 광주지방기상청이 날씨 변화를 잘 알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17건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날씨 제보에서 날씨 현상 등을 촬영해 올리면 되는데요. 당첨자는 12월 13일 광주지방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위로하는 책 나에게 말을 걸다 북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립니다. 저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11명의 여성들로 이화경 소설가와 함께 10주간 글을 썼는데요. 북콘서트에서는 책에 담긴 이야기 중 일부를 전문 배우들이 상황극으로 재현하고 작가 중 3명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등 책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운명에 휘말려 비극으로 치닫는 새 청춘의 이야기 오페라 운명의 힘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광주 시립오페라단의 5번째 정기 공연으로 전막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테너 하석배 등 최고의 성악가들이 베르디의 강렬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